뭐부터 이야기를 할까? 일단 뭐부터 이야기를 할까? 한 줄 평을 좀 남기자면 이거 내가 너무 담고 싶은 이거 평론가 분들이 한 줄 평을 되게 어려워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한 줄에 모든 걸 담아야 돼가지고 와 이거를 이렇게 느끼네. 자, 한 줄 평. 이야기는 과거를 통해 미래로 전해진다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뭐 스토리 순서대로 조금 천천히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라하이로이의 마무리가 되겠죠. 정말 말 그대로 졸업을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무언가 추억거리 내지는 캐릭터의 개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싹 보면서 지나치는 게 생각보다 좀 뭉클하더라. 라하이로이가 명조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흔히 말해서 역대급, 진짜 고점의 스토리를 한번 보여주고 강렬한 이야기를 남기다 보니까 더더욱 무언가 좀 아쉬움이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갈무리를 좀 잘 해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금주로 튀어가는 게 아니라 라하이로이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깔끔하게, 금주는 금주고 몽주는 몽주겠지만 일단 우리 라하이로이에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 준 거 되게 좋았고요. 초반부의 스타트가 굉장히 간결했던 거. 유저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양양이 현방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 팍팍팍 진행을 했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금이의 행동력이었어요. 금이가 정말 금주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치자가 중상해, 양양은 실종 상태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정말 버선발로 다 나섰잖아요. 그 모습에서 약간의 방랑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도 재밌긴 했지만, 영윤대인이 그만큼의 행동력이 있고 나름 상황이 있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라는 거를 거기서 보여준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캐릭터성을 좀 살려서 계속 이어나가준 게 좀 좋더라고요. 정말 이제 오토바이까지만 허가를 해주면은 완벽한 영윤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엔 스토리텔링에 있어가지고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현방에서 일어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양양의 시점에서 보기도 하고, 방랑자의 시점에서 보기도 하고, 수수의 시점에서 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야기는 양양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번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합방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스트리머와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고, 전작의 입김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퍼니싱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양양이 멸종된 새의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나온 거 보면은 멸종된 새의 현영작이 양현이라는 가짜새, 기계새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지금의 양양 또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양양이 가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거를 다르게 풀어냈죠. 진짜든 기계새든 중요치 않은 거였으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가 중요했던 거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양양 파트가 좀 길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양양이 명조에서 이렇게 많이 들은 거 오랜만인 느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줄였으면 싶은 바람도 있어. 그 이유가 초반부에는 진짜 금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다 보니까 양양 파트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있었거든. 근데 그만큼 양양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게 후반부에 보여지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거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번 스토리의 메인 빌런인 모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모구에 대한 이야기는 얘도 진짜 맛있는 빌런이었던 게,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한 빌런이었어.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이 명조 스토리의 중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 우리가 데니아 때 말했잖아. 마음이에요 데니아. 요거 자체가 정말 많은 걸 꿰뚫었잖아요. 무엇이 인간으로 남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모구는 정면에서 반박했잖아. 그 마음이라는 거 너무 불완전하고 악용당이 너무 쉬운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없어야 한다, 감정이 없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 얘기를 했죠. 수호신이 인류를 꼭 지켜야 한다는 불변의 규칙이 있는가. 그래서 모구가 이 점을 굉장히 꼬집은 거잖아. 너희가 그동안 마주쳤던 소신들 알량한 마음 때문에 인류를 자발적으로 지킨 거지. 만약에 수호신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은 너희 인간은 이번 현방 때처럼 사냥당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실험한 것도 다 그거였잖아. 인간의 자장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의 감정을 약간 왜곡시켜서 넣었더니 본인의 의도대로, 봐라 내 실험 의도대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살짝만 바꿨더니 잔상이 아니라 너희를 증오하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진짜 궁금했어요 보면서. 근데 이거를 반박한 수단이 양양의 긴 이야기였으니까 모구한테 말하는 거잖아. 연약했던 악사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게 만들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부정하는 그 마음이다. 당신이 부정하는 그 감정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다. 현령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담지 않았으면은 요거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양양이 정말 양우도 그렇고 양우의 조상도 그렇고 이렇게 오가면서 미래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전달해주고 과거에게는 미래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전달해주면서 서로에게 응원을 했잖아. 이런 거를 양양이 직접 해왔으니까 현령으로서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거죠. 모구라는 빌런이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양양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모습이기도 했지. 그래서 진짜 이 대단했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미녀라는 거에는 정말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줄 몰랐다는 거지. 모구에게 이용당했던 잔향들, 사람들은 우리가 일전에 테티스 시스템처럼 그 시뮬레이션에 갇혀가지고 그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끝없이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맥락이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감정을 쥐어짜임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말 그대로 그들의 감정, 이야기를 일깨워주는 미녀였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있어가지고 그건 있어요. 나는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위기를 노래로 극복을 하네. 사실 이 의견 솔직히 좀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에 그 미녀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나로서는 나름 납득이 가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별개로 호불호 포인트가 아마 여기 있겠죠. 중국 노래 요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냥 괜찮았다는 사람도 그냥 이해가 되고 요거는 그냥 그러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있어. 뭐냐면 애초에 가지고 온 게 미녀란 말이야. 미녀라는 거는 그 지역의 노래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중국풍 지역에서 갑자기 중국 노래가 아니라 영어 노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타 국가의 노래가 나온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근데 저로서는 다른 지역풍도 아니고 중국풍 지역에서 중국 노래 쓰는 거 나로서는 그냥 쓸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샤콘 몽주에 불러주신다면 몽주에서 리나시타의 노래를 한번 리나시타 스피릿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양양 떡밥 이거는 진짜 진드컨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양양이 말하기에 양양과 방랑자가 만난 거는 진짜 극악의 확률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원래라면은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변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무언가 더 생각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적긴 하죠. 양양의 몸 상태도 신연방에 가야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 양양의 진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 방랑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양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던 힘이 좀 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순히 이제 오버클럭을 통해 가지고 2차 공격을 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양양의 원래 그런 내재된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러한 양양에 대한 떡밥을 생각하기에는요 고백이 진짜 그래서 여우의 별자리 언제쯤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여우의 별자리가 굉장히 지금 의문에 많이 빠져있죠. 여우처럼 정말 장난이랑 꾀를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든 수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좀 전달하는 모습도 있기도 했고 양양에게 보냈던 양현 또한 결국 여우의 별자리가 의도한 거잖아. 여우의 별자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나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우의 별자리의 현재 상황도 궁금하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요 공방에서 진짜 한 1초 2초 지나갔나? 우리의 어흐의 별자리 빨리 보고 싶습니다. 41일만 지나면 좀 볼 수 있겠죠? Into the summer breeze, we go chasing our